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제1부에서 통합사회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일반사회 담당 김현진 쌤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좀 안 좋아서 격주로 좀 등교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매주 여러분들을 교실에서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격주 등교 때문에 2주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보는 게 너무 아쉽고 앞으로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매주 1시간씩 교실에서 얼굴 보고 즐겁게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도 선생님은 내가 아니면 이해시킬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강의를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배웠는데 먼저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죠. 사회의 신체적, 문화적 특징이 달라서 사회의 주류 집단으로부터 차별받고 있고 본인 스스로가 차별받는 집단에 속한다라고 의식해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를 정하는 기준이라는 건 정해진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집단을 배제시킬 수 있고 차별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니까 상대적인 개념이라 그랬죠. 내가 여기서는 주류 집단이지만 다른 곳에 가서는 소수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인권을 무시하거나 좀 차별하고 다른 잘못되어 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배울 내용은요, 청소년의 글로 걸린데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좀 상황이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근로를 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근로를 하거나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근로 청소년이라고 하고 그런 친구들도 사실 사회적 약자에 속하죠. 고용한 사람, 사장 이런 보통 표현하죠. 그런 사람들로부터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일을 시키면 그걸 또 해야 되거나 또 야간 근로를 시키는데 해당하는 적정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또 부당하게 잘리는 경우 일하다 다쳤는데 치료비도 못 받는 경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의 근로 권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선생님 항상 여러분들 열심히 학교생활 잘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라고 늘 응원하는데 그렇게 공부하면서 근로하는 친구들 참 대견하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권리를 잘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수능이 끝나거나 하고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뭔지 알아야 나중에 부당하게 침해당했을 때 그런 것도 어떻게 회복시키려고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원 명언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 어떤 건지 알아야지만 잘 보호받고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오늘 수업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 근로 10개명이라고 선생님이 10가지 써놨지만 다 중요해요. 이 중에 뭐가 시험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수업 열심히 잘 듣고 이걸 또 반드시 따로 판서를 해 놓은 내용을 여러분 따로 필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119페이지에 이 내용이 그대로 있고요. 선생님이 좀 보기 좋게 중요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청소년 근로 10개명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보장받는다라는 거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먼저 첫 번째는 일할 수 있는 연령이겠죠. 그래서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연소 근로자라고 우리가 칭해요. 그래서 성인들에 비해서 약자니까 이런 친구들은 근로를 함에 있어서 특별한 우대를 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보면 만 15세 이상이면 우리가 지금 따지면 중학교 2학, 3학년 생일이 지나야 되는 거죠. 그 나이부터는 일할 수 있고 근데 혼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 동의서를 받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사업장 이 두 개를 같이 사업장에 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됐고 부모가 누군데 부모님은 이 아이를 여기서 일하는 것을 허락을 한다라는 동의서와 나는 이 아이의 부모다라고 적혀져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요. 보통은 주민복지센터 여기 가면 띄워주겠죠. 그 두 개가 반드시 사업장에 비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일할 수 있는 나이이고 부모의 허락이 있다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려면 일단 부모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 서류를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서 사장님한테 내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말로 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고 임금은 얼마고 쉬는 시간은 몇 시간 이게 정하는 게 아니라 서면이라는 게 뭐예요? 종이에 쓰는 거예요. 근로계약서라는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사장을 갑이라 하고 보통 근로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을이라고 하죠. 갑은 을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근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최저시급은 얼마고 쉬는 시간은 언제고 뭐 월급을 며칠 날 주고 막 이런 사항을 쭉 적는 거예요. 그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사장 하나, 여러분 하나 이렇게 나눠 갖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있는 것들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2021년 최저시급이 8,720원이에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따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면 성인이건 연소 근로자건 같은 시급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도 1시간 일하면 8,720원. 여러분들도 1시간 일하면 8,720원. 똑같아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었지. 그래서 만약에 아르바이트하러 간 사장님이 너희는 어리니까 내가 택배를 써주는 거야. 근데 최저시급이 지금 8,720원인데 너희는 아직 어리니까 8,500원만 받자. 대신에 한 달은 그렇게 하고 일하는 거 봐서 잘하면 8,720원으로 줄게. 이거 삑 X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법에 정해진 최저시급을 줘야 됩니다.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으로. 그래서 이거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분들은 어려. 그래서 특별히 연소근로자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에는 종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덕적으로 좀 봤을 때 안 좋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밤늦게까지 술집에서 뭐 술을 파는 일이라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무슨 주점 뭐 이상하게 생긴 간판 이상한 야릇한 것들 그래서 일을 못 하고요. 특히 위험한 일, 뭐 지하 갱도, 그렇죠? 땅 밑에 깊숙한 공간이나 뭐 위험한 약품을 다루거나 하여튼 이런 일에는 특히 여자들 연소 근로자부터 뭐 여자들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도덕적으로 좀 유해하거나 아주 위험한 일에는 종사할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업종에는 일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근로시간인데 여섯 번째, 여러분들은 어리니까 성인이랑 근무 시간이 달라. 성인은 1일 8시간인데요. 여러분 1시간 줄어서 1일 7시간, 하루에 7시간밖에 일을 못한다는 얘기고요. 일주일로 따졌을 때 최대 40시간까지 밖에. 이거 41시간 이렇게 일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최대치,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40시간, 하루는 7시간이에요. 그리고 추가하자면 연장 근로가 가능한데 뭐 사장님이 오늘 너무 바쁘고 뭐 하니까 1시간만 더 일하자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1일 1시간을 연장 근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 6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해요. 그래서 1일 근무 시간이랑 연장 근로 시간을 다 합쳐서 40시간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40시간까지만 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하루에는 7시간, 일주일 연장 근로까지 합쳐서 전체로 근무 시간은 40시간까지밖에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어기면 안 되겠죠. 여러분은 연소 근로자니까. 여러분은 소중하니까. 그래서 법에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법정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7번째는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르바이트 하는 곳인데 또 어떤 회사 한다 이런 곳인데 뭐 근무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다. 그런 데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휴일이나 추가 근무시. 휴일은 원래 뭐 요즘 주 5일 근무제 많이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이 빨간 날이라서 쉬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생산해야 될 물량이 많거나 손님들이 뭐 예약을 해놔가지고 부득이하게 일을 해야 될 경우 그러면 휴일에 근무하는 건 내가 원래 받는 시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시급이 원래 10,000원이다. 그러면 휴일에 근무하면 얼마를 받는 거지? 15,000원을 받는 게 되겠죠.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추가 근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하루에 7시간 일을 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1일 근무 시간 이상으로 1시간을 더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추가 근무한 거에 대해서도 반드시 50% 이상의 가산금을 줘야 돼. 최저 시급의 50% 이상. 그래서 이런 것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사실은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리고 잘 모르고 내가 너희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라. 이런 생각을 가진 악덕 업주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자기가 알고 있는 권리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억울하잖아. 1.5배 더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다는 거. 그죠? 자, 그 다음 8번째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뭐 월화수목금을 하든 월화수목 4일을 하든 뭐 하루에 4시간을 하든 뭐 5시간을 하든 일주일 동안 내가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날짜에 따라 출근을 해서 일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면 그리고 일주일을 퇴근을 하고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를 할 게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하루 동안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쉬어도 하루치 일당 임금을 받는 거야. 그게 주휴수당이야. 다른 말로는 여러분 유급휴일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되게 좋죠. 그런데 웬만한 사장들이 이걸 다 안 해주려고 그래. 그래서 쪼개기 계약을 많이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뭐 월화수 고용하면서 뭐 하루에 4시간씩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하는 시간이 4시간 곱하기 3하니까 12시간이잖아. 8시간이 안 넘지? 그러니까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거야.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자영업자들도 어려우니까 마음은 이해가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두 번째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로 날짜를 일주일 동안 다 나갔다 일을 했다 개근을 하고 다음 주에도 내가 근무를 할 예정이다 계획이 되어 있다 그러면 하루를 쉬어도 하루치 일당을 받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여러분의 권리니까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쓸 때 사장님 주휴수당을 당연히 주는 거죠. 안 줘. 너 일하기 싫으면 나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야 사실은. 근데 여러분은 배웠으니까 이거 반드시 받아야 돼. 챙겨 먹어야 돼. 그치? 왜? 법이 정해준 나의 권리니까.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했어. 그럼 당연히 내가 하루 쉬어도 하루치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왜?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당당하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여러분. 알겠죠? 주휴수당, 유급휴일 되게 중요해.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 세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되고 일주일 동안 개근을 해야 되고 다음 주에도 일을 해야 되고 이 조건이 만족되면 당당하게 저 하루 쉴 테니까 쉬는 날 주휴수당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 다음에 9번째 만약에 일을 하다가 여러분이 다쳐요. 뭐 고깃집에서 서빙을 하다가 뭐 뜨거운 불에 대거나 또는 뭐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지만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개인 돈으로 병원 가서 치료하고 뭐 오토바이 망가진 것도 물어주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죠. 누가 물어줘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을 고용한 사장님이. 그래서 여기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 줄여서 산재보험이라고 하는데 사장은 이 산재보험에다 여러분들 이름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등록을 해놔요. 그래서 만약 다칠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치료비가 지급될 수 있게 되는 거지. 근데 대신에 보험료는 사장이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다 다치면 여러분을 고용한 사장이 고용주가 치료비를 내주는 거야. 보상도 해줘야 되겠죠. 일하다 다친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내가 일부러 다친 것도 아니고 그지?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아까 말한 것처럼 너 때문에 배달 못해서 손해났고 오토바이 고장난 거 네가 물어내. 안 그러면 너 자를 거야. 너 신고해버릴 거야.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치료비도 못 받고 쫓겨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오토바이 수리비까지도 막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러다가 다치면 반드시 산재보험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치료와 배상 받을 수 있다는 거 확실히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10번째인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 여러분 여기 부당한 대우란 뭘까요? 부당한 대우. 여태까지 배운 이것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지. 예를 들면 최저시급을 안 준다든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위험한 일을 시킨다든지 40시간 이상 넘어 일을 시킨다든지 휴일에 또는 추가근무를 했는데 50%의 가산금을 안 준다든지 다쳤는데 모른 척 한다든지 이런 경우 이게 다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겠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요? 사장님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에 따라 뭐 보상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또 모른다는 이유로 막 이렇게 무시하고 안 해주려고 막 하잖아.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여기 1644-3119 무슨 광고 같네요. 일로 전화하면 여기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청소년이 근로를 함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근로권센터인데 일로 전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사를 나오고 시정 조치를 하겠죠. 그 따르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가요. 뭐 영업정지를 먹인다든지 벌금을 먹인다든지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도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나 안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따로 얘기를 해줄 텐데 지방노동사무소라는 곳이 있어요. 지방노동사무소가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고용노동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신고를 해도 되고 이제 가장 빠른 건 그런 증거들을 모으는 거지. 뭐 최저시급을 안 줬다라면 여러분들한테 급여 보낸 통장 사본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일하는 거 시간이랑 일자 따져보면 금액이 나오니까 최저시급을 안 줬다라는 게 나올 거야. 그거 이제 캡처해 놓고 또는 문자로 뭐 폭언을 했다거나 뭐 근로계약서 안 썼다거나 그런 증거를 다 남겨서 지방노동사무소나 고용노동청 홈페이지 이런 데다가 올리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왜냐면 영업정지를 먹고 벌금을 먹기 때문에. 그리고 최저임금을 안 주고 여기 있는 걸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런 걸 받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나 뭐 이런 법에 따라서. 그리고 이거 여기까지 다 배웠는데 여러분 이거 거의 다 그냥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너무 중요해. 선생님이 이 중에 다음 중 청소년 근로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내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다 알아야 돼. 그리고 뭐 시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분명히 아르바이트 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침해됐을 때 여러분이 이거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정리 마무리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선생님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만약에 부모나 여기 보면 뭐 친권자 부모의 부모 여러분의 법정 대리인 부모나 후견인 부모가 없는 경우는 뭐 친인척 중에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는 거지. 뭐 그런 사람들이 대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사람이 가서 얘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은 일하기 싫은데 그렇게 일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임금 청구. 내가 일을 했으면 월급을 받아야 돼. 그쵸? 뭐 시간당 얼마 해갖고 몇 시간 일하는 걸 계산해서 일별로 계산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받겠죠. 그리고 월급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을 해야 돼요. 본인에게 직접 여러분한테 누가 대신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제가 일을 이렇게 했으니까 제 통장으로 넣어주세요 또는 현금으로 이렇게 주세요 해서 받을 수 있는 거고 직접 수령해야 되고 일은 여러분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받아가거나 여러분의 후견인 여러분을 대신 보호해준 사람이 받아가면 여러분 노동착취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 마지막에 다시 정리해주는 이유가 있겠죠.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임금 청구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부모나 또는 보호자가 대신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은 법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 여기 보면은 4시간 일할 경우에 4시간 근로마다 3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서 뭐 50분 하고 10분 휴식하든지 해서 어떻게든 4시간 동안 일하면 30분은 무조건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거. 이거까지 알아두시면 오늘 배울 내용은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는 근로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뼈가 그쵸 살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 앞으로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권리를 침해당하면 슬기롭게 알려준 것처럼 잘 해결하길 바라요. 자, 남은 기간 가정학습 잘 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일주일 있다 봅시다. 안녕.